무엇보다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은 바로 금융거래 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을 통해서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현금 출금을 통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디자인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절세미녀 김혜원 여기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한숨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는 세무조사라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가 왜 진행이 되는지,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세 세무조사가 왜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상속세는 신고 대상의 재산 규모나 상속인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고액 재산이 오갈 때는 부정확한 신고나 탈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이 자산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과 같은 청조사와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등과 같은 일선 세무서 단계의 조사로 나뉘게 됩니다. 지방청 상속세 조사의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의 조사에 비해서 소위 굉장히 빡세게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 상속재산 가액이 60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되면 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요.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만큼 세액이 높기 때문에 탈루세액 등의 혐의가 높아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일선 세무서에서 받는 조사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이 되면 강력한 금융조사를 받게 되고, 30억 미만이면 약한 금융조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억 미만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증여세나 상속세 등의 탈루 혐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계좌 관리 등을 신경 써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무조사에서 주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속재산이 빠졌는지부터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해외 자산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해외 계좌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적정한 가격으로 시가를 평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특히 최근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채무나 공제 항목도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부당하게 늘려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가업상속공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은 바로 금융거래 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을 통해서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현금 출금을 통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의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나 카카오택시 같은 이런 생활비성 지출에 대해서 꾸준히 송금을 해오셨는데, 이 부분이 사전증여 대상이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요. 또 중간중간 출금한 현금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약 1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예기와 판례를 통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었고, 다행히 추가과세 없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가과세 없이 종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미리 대비를 잘 해두어서 그랬는지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고객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고요. 이렇게 이 세무조사는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증빙 자료인데요. 상속재산의 목록, 자산의 평가 자료, 채무와 관련된 서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속세 신고에 대비해서 계좌 관리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상속세 관련 조사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 상속세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점검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를 훨씬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조세가 진행이 될 때 세무공무원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관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보를 숨기거나 변명을 하다 보면 또는 화를 내다 보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속세 신고 후에도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될 세무조사를 잘 대비하셔서 저와 같은 상속세 전문가와 상담 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성실한 준비가 최선의 방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대한민국 최초 세금 전문 유튜버 13년 경력의 상속세 전문가 누적 수익 고객 3,000명 이상 누적 절세액 100억 이상을 달성한 디자인텍스 대표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